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게 지난번에 이 새 건물을 입당하기 전에 저기 어디죠? 거기 새 얻은 건물에서 한번 여러분 앞에 쓰고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소개한 것처럼 저는 이 앞에 있는 하은이 아빠입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다닌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여러분 한 50년 반세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평동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집이 있으면 호족이 있고 다 있잖아요. 고향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이 교회를 계속 이어받고 이 교회에서 중수형 역할을 하면서 뭔가 열매를 맺는 그런 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소망을 가지고 구하라 이렇게 제가 정의받는데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학교에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재작년까지는 이제 무학여자고등학교에 있다가 작년부터 여기 여의도 섬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여의도 고등학교 남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뭐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다 학생은 똑같은데 여학생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래간만에 남학생을 좀 보고 싶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그래도 알고 요즘에 학생들이 많이 쓰는 언어 등등을 많이 알고 있고 지금은 이제 1학년을 담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학생과 같이 잘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식으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너무 경외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말도 제대로 못 꺼내고 했는데 요즘은 뭐 그 학생들이 선생님 대하는 걸 너무 스스럼 없이 개중에는 뭐 아닌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선생님을 뭐 너무 가볍게 어떨 때는 너무 지나치게 좀 그래서 제가 음으로 이렇게 잘 다루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요새 쭉 하죠. 이제 4월 달이 됐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제가 1학년 부장을 맡아서 전체도 책임을 했기 때문에 정작 우리 반을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학교는 이게 과학중점학교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아세요? 과학중점학교? 과학중점학교라는 게 뭐냐면 서울 시내 과학고등학교가 몇 안 되죠. 그래서 몇 안 되는 과학고등학교의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각 학교마다 이제 학교마다는 아니고 과학중점학교로 지정을 해서 학생을 받는데 과학중점반에 들어온 학생들은 그 중에서도 좀 공부 좀 하는 학생들입니다. 일부러 공부하는 학생 뽑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학생들이 와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보면은 시험 성적이 한 30점 정도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무엇을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답을 못해요. 너는 도대체가 이 과학중점반을 왜 왔느냐? 그냥 좋은 것 같아서요. 아니면은 엄마 아빠가 가라 그래서요.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여의도 고등학교에 오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더 빨리 올 것 같아서요. 이렇게 대답을 하지. 뭐 과학자가, 의사가, 뭐 약사가 이공계니까요. 그런 학생은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공부가 일단 사람의 목표가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고 싶다. 왜 의사가 되고 싶은가? 솔직히 말하면 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니까 또 사회에서 인정을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학생은 없어요. 그냥 의사가 되고 싶다. 왜? 그냥 뭐 좋은 것 같으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의사가 되면 그 의사가 되는 의술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너라면 나도 사실은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러나
나는 이 의술의 혜택을 못 받는 아시아나 또는 아프리카나 우리나라보다 더 못한 그런 지역에 가서 한번 하고 싶은데 그냥 가서 봉사할 수 없잖니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제일 생각해 보니까 의사가 좋은 것 같아. 근데 네가 만약에 의사가 된다면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실제로 보면 의사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니 해야 되겠지. 해야 될 목표가 생긴다. 그러면 그냥 대충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남보다 더 열심히 그냥 막연히 열심히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네가 지금 이렇게 뭐 친구들하고 교제하는 건 좋지만 시간을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면 다 수긍을 합니다. 다 수긍을 해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몰라서 못 지킨 게 아니라 알아도 잘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학생들한테 지금 저희가 오늘 말씀 주제처럼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할 때 그냥 뭐 만약에 목표를 갖지 말고 어떤 소망,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으면 그 꿈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하라.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교회 다니는 하나님한테 나는 구하는데 너도 신앙인일지는 모르지만 신앙인이 별로 없어요. 요즘 학생들이. 어쨌든 나름대로의 의지를 가지고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은 더더구나 아까 그 성경 말씀대로 뭔가에 구하고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구할 때 그냥 막연하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목표가 꿈이 있는 교회인데 그 꿈이 무엇인가? 실제로 실현이 되려는 그런 꿈이 되야겠지. 막연하게 꿈꾸면 그냥 비전이 아니라 드림, 그냥 백일몽이에요. 그냥 아시죠? 일장춘몽. 나무 아래서 깨보니까 꿈이더라.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것을 가지고 제가 매번 그 3학년 담임을 할 때 졸업식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앨범을 나눠주면서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악수하고 손잡자 하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을 하든지 앞으로의 목표는 여러분이 각자 직업이 많을 텐데 그 직업은 결국은 남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을 해야 된다.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그 봉사가 우리에게 남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그거를 알았어요 하고 이제 하겠지만 10년, 20년이 지나 다 잊혀지더라도 나중에 어느 순간에 그때 어떤 선생님이 어느 내년도에 담임 선생님이 얼굴이 생각도 안 나. 하지만 그렇지 내가 이런 거를 내 직업이 이건데 이거를 통해서 내가 그냥 단순하게 월급이 높고 뭐가 지위가 높고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이걸 통해서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슬픈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이런 직업이 돼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알죠?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알버트 슈바이처. 슈바이처 박사가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존경스러운 분 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보면은 요즘 학생들은 그 위인전을 잘 안 읽는데 저는 어렸을 때 위인전을 아마 다 읽었어요. 그 위인이라고 생각된 분은 저희 형님이 계셔서 그분이 이제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책을 무지무지 많이 갖다 줘서 아마 그때 다 읽은 것 같아요. 슈바이처는 소위 말하는 밀림의 성자라고 그러죠.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나는 1875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90년을 사셨어요. 이분은 박사학위만 철학 박사에다가 신학 박사, 음악, 의학 박사학위만 4개인가 5개 되는데 하나 하기도 힘든데 그리고 이분은 태생이 개신교 목사님의 자주였습니다. 이분의 얽힌 일화 중에 하나가 친구하고 이제 장난으로 씨름을 했는데 그 친구를 한 번에 넘겨버렸어요. 그때 친구가 하는 소리가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고깃국을 몇 번 먹으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울면서 갔다. 그때 이 어린 슈바이처가 왜 쟤는 못 먹지? 나는 늘 먹어서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해서 집에 가서 엄마 나는 앞으로 안 먹을 거야. 왜? 아니야 안 먹어. 그래서 이제 그 친구처럼 그때부터 이제 사회에 대한 어떤 현실을 인식을 하고 이분이 30세까지는 결심을 합니다. 한 21살 때 결심을 해요. 내가 30살까지는 학문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리라. 30살 이후부터는 인류,
자기 나라 독일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바치리라 해서 실제로 이분이 30살 이후에 그때 당시에 그 선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저 아프리카로 가고 싶습니다. 이때는 다 이제 의술을 마칠 때 늦게 이분은 저 신학하고 철학하고 다 했을 때 마치고 늦게 의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살다가 갑자기 이제 변하면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러한 의걸 가지고 그 가봉이라는 나라 아시죠? 가봉 알아요? 가봉이라는 나라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양복점 하는 사람 제일 좋아하는 해서 가봉. 요즘 그런 말 안 쓰죠? 가봉의 대통령이 봉고 대통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렸을 때 그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다스렸는지 독재를 한 거죠. 그래서 봉고 나라의 가봉 대통령인지 가봉의 봉고인지 헷갈렸었는데 가봉이라는 나라 가서 이제 일생을 정말 얼굴도 모르고 피도 다르고 다 아닌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는 그 분인데 그분처럼 어쨌든 그분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결심을 하고 결심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사는 분 정말 저는 못하지만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어느 해 소출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러죠. 너무 이 풍년이 들어가지고 창고를 새로 짓고 거기다가 새로 쌓으면서 말하죠. 내 영혼아 이제 편하게 먹고 즐기자.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렇죠. 돈이 많고 그러면 야 이제부터 즐기자. 예전에 제가 어떤 공고에 있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공고 학생들은 이제 졸업하고 바로 그냥 취업을 나가는데 하도 그중에 어떤 녀석들이 많아 이제 별의별 애들이 많은데 그래서 내가 어떤 녀석이 막 상담을 하는데 좀 약간 생활면이 문제 있어서 이 학생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목표가 돈을 버는 거라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뭐 할 건데 그러면 돈을 벌어서 뭐 할 건데 라고 하는 학생의 대부분이 집을 산대요. 집. 그리고 차를 사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겠어 남학생이니까 예쁜 여자를 얻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게 거의 뭐 그냥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뭐 탓할 것도 없어요. 그때 다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돈 있으면 뭐 할 거니 그거 갖고선 마시는 것하고 뭐 한계가 있죠. 그 제가 학교에서도 이제 어떤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뭐 게임만 하고 여기도 게임하는 학생이 많을 텐데 게임을 한다 뭐 한다 할 때 하면서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을 볼 때 제가 불러서 그럽니다. 하지마가 아니라 이 게임이 네가 취하는 그것이 영원한 기쁨을 주면 하라고. 그러나 너 게임만 계속 할 때 게임이 질려서 24시간 잠 안 자고 그만할 수 없잖니? 어떨 땐 지겨워서 팽개 썼다가 다시 하고 영원한 기쁨을 준다면 우리가 살면서 영원한 기쁨을 주는 뭐가 있다면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건 적어도 세상에는 없죠.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한두 번 보는 거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도 얼굴 매번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대로 딸 때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우리는 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하루 앞도 모르잖아요. 한 치 앞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 꿈을 키우면서 그 소망을 이루면서 그 소망이 이웃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살았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평동교회 학생만큼은 그렇게 살기를 저는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과거에 한 십몇 년 전에 그때도 어느 학교에 3학년 담임할 때 이제 학교를 지나갈 때 상담을 하죠. 그러면 불렀습니다. 자, 너 어떻게 갈 거냐? 그때 이과를 다녔을 때인데 잘 모르겠어요. 원서를 써야 돼요. 그때는 좀 지금은 약간 달리. 그러면 부모님은 뭐라고 그러시니? 그 저보고 하래요. 너는 선생님이 정해주세요.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럼 내가 얘는 써주는 대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제가 써주는 것이 만약에 같은 이과라도 건축학과도 이과고 생물학과도 그렇고 다 다르죠. 똑같이
문과라면 좀 두리뭉실한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가서 너는 부모님과 상담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서 왔어요. 자, 어떻게 됐어? 아빠는 뭘 하시대? 저 하는 대로 하래요. 너는 선생님이 정해주세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이러다가 입학 마감 놓치면은 안 되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서 부담이 되지만 자 그러면 뭐 할 것인가를 머릿속에 확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걔 오기 전엔 그럴까봐 생각은 해놨는데 야 그러면 걔 이름이 윤석이에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녀석은 이것도 딴 길로 나가지만 나는 저쪽 양재에 있을 때 걔네 집은 저기 어디지 성북구 그쪽 4호선 라인의 저 끄트머리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지각도 가끔해서 너 인마 도대체 지각을 이렇게 하는 왜 몇 시인데 지금 와? 그러니까 이 녀석 하는 소리가 자다가 늦었어요. 아니 자다가 늦다니 무슨 소리야? 4호선 알죠? 당고개에서 오이도 가는 거. 오이도 가봐줬나요? 오이도. 자면은 오이도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깨보니까 갈매기가 끼러 갈매기 있어요 실제로. 오이도는 성은 아니지 지금은 매립이 됐지만. 그래서 그래 잘했다 그래. 그 학생이었는데 애는 착해요 학생이. 그래서 그러면 너 있잖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건축학과도 있어. 근데 얘가 건축에 약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확신이 없어 하겠는데 근데 너 말고 집질애 많어. 근데 내가 가면 보니까 동물자원학과라고 있어. 그때 동물자원학교가 처음 생겼어요. 근데 저도 잘 모르는데 대략 동물 갖고선 어떤 인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걸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누구보다도 처음 생긴 거 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 여기가 하니까 걔는 어차피 선생님이 정해주셔 있으니까 제가 정말 정해줬습니다. 오늘 썼어요. 그리고 보내니까 그 다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되는가? 아무리 선생님이 정해줬어도 합격을 해야지. 만약에 떨어지면 거봐요 선생님이 떨어졌어요. 원망을 제가 듣거든요. 붙겠지 뭐 붙어야지. 붙게 해주세요. 붙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윤사가 너무 축하한다. 예. 물론 이게 이제 학생이 합격을 하면 본인 좋고 부모님 좋고 선생님 좋고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되냐면 이제 합격한 건 좋은데 이 학생이 자기 대학 과를 다니면서 보니까 맞아야 되죠, 그죠? 선생님 다녀보니까 다 동물이에요. 저 동물 됐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거.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8월달에 재학생이 아닌 이렇게 머리 사복하고 오면 10점 팔고 이제 수능을 다시 쓰러 오는 재수생입니다. 이 학생들은 나타난 거예요. 8월달에 가슴이 철렁해서 야 이 녀석이 다닌다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반수하는 거 아니야 이거 자기 적성이 안 맞는 거 이거 그런 거 아니야?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불러서 얘기할 것 같아. 윤사가 잠깐 와봐. 선생님 그렇지 않아도 인사하러 드리러 올라 그랬다고. 야 어떻게 잘 재밌어? 만약에 그때 선생님 저기요 동물 됐어요 하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는 거야 너무 재밌다고. 그때 그렇지 거 봐라 선생님이 정해진 건 너 정말 잘 다녀. 아마 그 뒤에 이제 보통은 이제 계속 연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소식이 안 들려오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 이제 한 30 넘어서 지금 어디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제 결정하지 못한 순간이 많은데 그것이 여러분들 살면서 자기가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과 그런 것이 없으면 이웃에게 이웃이 아니라 부모님 특히 선생님 교회도 이제 전도사님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여러 가지 그 이 사회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또 책을 통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끼리도 친구한테도 조언을 구하고 하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친구 사이에서도 대화가 나누면 좋죠. 그러나 꼭 그런 것을 지켜서 여러분들 좀 그런 걸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간 것 같은데 사실 빨리 끝내려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마이크만 잡으면 놀 줄 모르는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 얼마 전 과거에 한 10년 전쯤에 그 인터넷에 그 하나님과의 인터뷰라는 그런 글이 아마 지금은 아마 한물 갔다고 그럴까? 그거를 제가 항상 인용을 합니다. 요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터뷰라는 인터뷰 위드 갓 해서 영어 본문인데 이제 그 전문에서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난 하나님과 인터뷰는 꿈을 꾸었다. 실제로 하나님과 인터뷰를 할 수가 있나요? 글쎄 하나님께 구하면 글쎄 하나님이 응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랬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물었다 그랬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인간에게 가장 놀랍게 여기시는 점이 뭔가요? 나는 물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안달하면서 서둘러 어른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인간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작 어른이 되면은 다시 어린의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렇죠? 아, 나 그때가 좋았어 막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버는 거 좋죠.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해치고 나서는 허해졌어요. 너무나 밤낮을 가리자고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을 다 잃었어요. 돈이 많이 벌었죠. 그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번 돈을 다 써버리는 거. 뭐가 남아요? 세월만 지나가고 남는 건 주름에다가 병든 몸. 고쳐졌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미래에만 집착하느라고 현재를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현재도 미래도 다 살지 못하는 거.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과거,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고 표현하겠지만 너무나 거기에 있으면서 지금에 충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그 미래를 갖냐? 그것도 아니죠. 미래도 못 갖고 현재도 못 갖고 하나님께서 참 궁금해하는 게 그거. 결코 영원토록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는 마침내 하루도 못 살아본 존재처럼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거. 이것도 좀 의미가 되죠. 사람은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걱정을 하면서 정작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떻게 있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끝부분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데는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렇죠? 우리는 사소한 문제를 갖고 친구하고도 막 싸워서 헤어지면 영원히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려있다는 사실. 몇 초 만에 걸려서 헤어지어서 상처를 주는데 그 상처를 치유하긴 하되 그 몇 년이 걸린대요. 또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사람. 그렇죠?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부자는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라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거. 이렇게 이제 더 긴 말도 있지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참 현실에 항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을 지금도 중요한 겁니다. 나는 앞으로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지금을 버려야지. 인생이라는 것은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듯이 지금 2017년 배도를 빼고선 인생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태국이라는 나라가 동남아 여러 나라 중에서 뭐 독립국가 유일하다고 그래요. 한 번도 외적에 침입받은 적이 없다고. 주변에 인도네시아나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뭐 다 침범받았지만 자기는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열강이 완충제대로 남겨놓는 거지 태국이 뭐 힘이 있어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제가 듣기에는 그 중에 3년은 침략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3년을 막 뺀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못을 박았다 빼면 뺀자국이 난다 그러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사해 주시지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그 현실 있는 올해 2017년도 요 순간순간이 영원해야겠다. 가치 있는 나의 삶 중에 하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삶을 살면 우리 하루하루가 귀중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삶이 보람되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말로 우리가 굳건한 틀에서는 완전한 우리 모험적이라는 것은 너무 구태하지만 정말 내 보기에도 스스로 나는 정말 알찬 삶을 살고 있어 라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이 계속 청년부 또 성인이 돼서도 우리 평동교회를 위해서 비록 작지만 앞으로는 커질 수도 있죠. 그러나 안에는 정말 알곡으로 꽉 찬 그런 알곡으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을 마칠 거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중고등부 학생들 앞에서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평동교회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착하고 신실한 참 잘했다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의 뜰을 밟는 그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칭찬을 받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 자리에 모인 어린 심정을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매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자로서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저희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